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조항도 현행 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추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 공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종결 17일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초 유력한 선고 기일로 점쳐졌던 오늘까지도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내려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전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탄핵 사건이 줄줄이 헌재에 접수된 데다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제기하는 절차 관련 문제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을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결정문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고. 오는 18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에 신속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과거에 비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신속하게 내란 수계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선고가 오늘까지도 내려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 선고일도 안 잡혔는데 헌법재판소 담장엔 벌써부터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만큼 긴장의 수위가 높고 안전 우려도 큽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경비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둘러졌습니다.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 전후 혹시 모를 군중들의 난입 사태를 대비한 겁니다. 헌재 정문에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인근 상점들에 대해 휴업이 권고된 가운데 아예 영업을 포기하려는 업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막아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는 방향으로 막 가다가 잡히는 있는데 그냥 좀 아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장사 안 한다네. 주유소 등 위험물질이 있는 시설은 아예